자, 이번 시간 여러분 299페이지입니다. 자, 299페이지 세 번째.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자, 홈 네트워크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까지. 아셨죠? 끝에까지. 자, 여기서 먼저 설치 기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홈 네트워크 설비 중 홈 네트워크망, 홈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자, 여기 홈 네트워크망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홈 게이트웨이는요, 여러분 집에 작은 방 쪽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열어보면요, 여러분 모뎀 같은 게 있어갖고 막 뒤에서 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했던 전부 다 선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인터넷 선이. 그게 여러분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홈게이트는 세대 단자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홈게이트는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 볼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 전원이 여러분 더 220으로 쓰다가 220보다 더 큰 전원 오면 차단해야 되는 거죠. 자,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번쩍번쩍 LED 램프가 여러분 달려 있는 거죠. 자, 니은번에 세대 단말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들과 단지 서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기를 갖추어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대 단말기는 뭐 큰 의미 없고, 네 번째, 단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기억번입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게이트와 단지 서버 간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디귿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로부터 외부인이 자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 함체나 렉, 여러분 렉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유리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게 렉입니다. 혈차면 함체나 렉에는 외부인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단지 서버입니다. 자, 기억번,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 또는 방제실에 설치. 여러분 방제실이 뭐예요? 방제실. 여러분 얘는요, 자, 여러분 CCTV들 있죠? 각각 여러분 CCTV가 여러분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한꺼번에 보거나, 여러분 소방들 수신기 같은 거 있죠? 여기에다 설치하는 그런 실을 여러분 방제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 정보 처리기 등을 설치하되, 자,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뭐예요? CCTV 흔히 해서. 자, 니은번,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받게 하는 잠금 장치. 단지 서버는 상온, 상습인 곳에 설치. 이게 과거에는 여러분 항온, 항습이라고 했는데 상온, 상습입니다. 이제 바뀌어서 뭐 같은 얘기예요. 항상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만 좀 봐주시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홈 네트워크 설비 중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입니다. 원격 지역이, 자, 원격 지역이,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가서 원격 검침 시스템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볼까요? 원격 검침 시스템. 각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가 전정 등 운용 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개량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 값을 또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돼도 여러분 그 원격 검침이 여러분 0으로 지워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대부분 축전지가 들어있죠. 세 번째, 감지기입니다. 자, 이 기업번 가스 감지기는 LNG. 여러분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LNG가 여러분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가볍죠. 그러면 위로 여러분 설치하겠네요. 그래서 천장 쪽에. 자, LPG인 경우에는 자, 킬로그램 쓰니까 바닥 쪽에 서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자, 동체 감지기는 여러분 사람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게 여러분 동체 감지기예요. 그놈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감지 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m면 10m고 20m면 20m 감지 반경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 겹치게 해야 되는데 겹치지 않으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죠. 디귿번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 정보는 단지 서버에 전송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버가 일단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 필요한 부분만 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전자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기억번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할 수 있는 출입구에 설치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합니다. 그다음에 니은모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하여 연결해서 동작한다는 게 연동입니다. 아셨죠? 때요 주동 현관과 주동 메인 동에 현관과 지하 주차장의 출입문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게 자동으로 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재라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소방 쪽에서 소방 시스템이 이걸 이렇게 센서 같은 걸 풀어야 되는 거죠. 비밀번호를 풀어서 그냥 아무나 열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 설비. 여러분 전자출입 시스템 키보드 같은 게 여러분 비에 그냥 노출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커버를 씌우라는 얘기고. 리을번 접지 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 여러분 접지 단자는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차량 출입 시스템입니다. 차량 출입 시스템은 단지 주 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니은번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인 택배 시스템입니다. 무인 택배함은 시스템은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 서비스 또는 세대 단말기를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 택배함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배를 집어넣고 나면 택배 몇 번 하면 집어넣었다고 문자 오죠? 니은번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경우에 세대수 약 10 내지 15%, 중형일 때는 세대수의 15에서 20% 정도 설치를 권장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즉 흔히 해서 여러분 CCTV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본, 이어본 읽어보시면 되고.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입니다. 1번 세대 단자함. 여기는 기억본 그렇고 니은번 볼까요? 세대 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로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라는 얘기고. 세대 단자함이 저 크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저 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 곱하기 400 곱하기 깊이가 80mm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통신배관실. 통신배관실 한번 볼까요? 통신배관실은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 통신배관 내의 트레이. 여러분 트레이는 뭐냐면 이 선반이야.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전선들이 막 이렇게 이런 선반이에요. 아셨죠? 이런 트레이인데 트레이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격부는 화재 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 처리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로 여러분 화재가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이죠. 저 출입문. 출입문의 크기가 있죠. 폭 0.7m. 높이는 1.8m 이상을
응해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통신 배관실은 자,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 50mm 이상 문턱. 여러분 문턱이 있다는 얘기는 거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턱이 있으면 여러분 물도 안 들어오고 먼지도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걸 막기 위해서 문턱이 자, 기본적으로 50mm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집중거래 통신실입니다. 자, 집중거래 통신실 니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거래 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과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집중거래 통신실은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새로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확인하시고 다음에 30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 나와 있죠. 연동 및 호환성. 자, 홈 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버와 상호 연동.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연결해서 동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혹시 통신사가 바뀌어도 여러분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SK 쓰는데 뭐 LG텔레콤 안 연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홈게이트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각 기기가 호화성을 고려하여 설치. 바로 이 얘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자, 기기 인증입니다. 자, 뭐 인증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하자 담보도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하자 담보 등에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 부품 5% 이상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래요. 그러니까 막 단종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 부속이라든지 뭔가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홈네트워크는 크게 의미를 많이는 사실 안 둬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든 내용을 이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지금 기본 강의가 10월에서 11월에서 12월까지 여러분 맞춥니다. 그러면 심화 강의예요. 자, 이 심화 강의는 1월과 2월로 해서 맞춰요. 그러면 이제 우리 1월달, 2월달까지 하면 심화가 왔는데, 자, 여러분 제가 시설결론요 민법이나 회계와는 달리 제가 그 두 과목에 의해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화 강의를 좀 더 깊은 내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화 강의에는 제가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강의 빠진 부분 있죠. 자, 빠진 부분을 먼저 하고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자, 여러분 유인물 있죠? 자료로 배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되면 기본은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 매주 자,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를 드려요. 근데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하셨죠? 또 못 풀을까봐.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맨날 물어볼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꼭 끝나기 전에 이걸 또 자, 보통 한 20문제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여러분 노트 필기 돼 있죠? 여기 노트 필기가 여러분 이제 하나로 묶어야 돼요. 아셨죠? 전부 다 노트 필기가 돼야 돼요. 이 노트 필기는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제발 하세요. 여러분 노트 필기 하라고 제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치잖아요. 막 이게 돼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안 해줘.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왜 노트 필기를 해야 되냐? 그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뭔가 그리다 보니까 아,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글씨로는 여러분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설계로는. 그 다음에 이거 글씨로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갖다가 글씨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아요. 그걸 저는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그 글씨하고 그림하고 이제 서로 매치만 시키면 돼요. 아셨죠? 시설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다른 과목 같으면 기본 강의와 심화 과정 2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설계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월달, 4월달은 여러분 이제 바로 뭐가 들어요?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자, 문제집이 있는 거죠. 예상 문제집. 이게 자 5월달 아니요 5월달이에요. 자 3월달, 4월달, 자 5월 중순까지 갑니다. 아셨죠? 5월 반절까지 가요. 이렇게. 근데요, 자 저는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가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안 맞는데, 자 뭔가 좀 변화를 좀 줄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요거 다 안에 다 안에서 여러분 나머지 부분을 자 좀 요약을 해서 제가 PPT로 좀 다시 한번 강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안 받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자 거기에 맞춰서 또 자료를 제가 또 준비를 할 테니까 또 그렇게. 자 그러면 기본 문제집은요 3월달, 4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2주간은 전반적인 걸 한번 쑥 훑는 그런 개념으로 볼 거예요. 아셨죠? 이러면 여러분 지금 몇 번 하냐면 이제 2번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집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 기본서를 다시 정리하는 단계지, 문제 풀라고 여기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런 문제는 언제 풀 건데? 동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고사. 이게 여러분 5월 중순 이후로부터 자 6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럼 보통 몇 번 보자면 6번 내지 7번 볼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6회 내지 7회 정도 볼 거라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팍 올라와요. 여기서 올라온다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말아버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여러분 실력이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쯤 되면 또 여기서 여러분 요 문제집에서 기본서 할 때 기본서를 다시 한다고 그랬죠? 지문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정리가 돼. 여기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리된 걸 요걸 가져와서 여기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면 이 기본서는 우리가 여기 정리하는 단계 위해서 여러분 이걸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다음에 한 거 기억 안 난다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 단계는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제가 소개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학습해서 여러분 이걸 성취도를 높이는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문제 지문 가지고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 이 문제가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학습을 해야 내가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구나. 그때서 비로소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막말로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아셨죠? 이제까지 안 했잖아. 이제까지 안 할 거라고. 민법 회계하다가 볼일다 보는 거죠. 아니에요? 시설교는 구다도 안 봤을 텐데. 자, 책도 여기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적이 쑥 오르는 게 바로 요 단계야. 여러분 1회, 2회, 3회, 4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 실력이 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시험 보기 직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또 특강이 연결돼 있죠. 특강은 여러분 여러 개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특강이 참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요, 남아 그게 각인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기 만약에 특강에서 여러분 2문제만 맞추면 그거 본전 뽑고도 나와. 특강에서 뭐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강에 물론 기본적인 내용 다 나와요. 근데 요게 안 나왔던,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특강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그 해 분위기 봐서 문제를 넣고 빼고 막 바꾸거든요. 꼭 그런 게 한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꼭 나오니까. 자, 하여튼 그렇게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시설개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발 동영상을 들을 때 빨리 듣지 마세요. 아셨죠? 누가 숙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4개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숙제하듯이, 아, 이게 52분이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43분이네? 와, 얘는 빨리 들어야지? 30분짜리는 공짜 같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동영상 찍을 때 보면 제가 50분 넘는 게 거의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발 빨리 보지 마시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몇 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중간에 제가 끊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발 빨리 보지 마셔. 여러분 세상 이치가, 여러분 꽁돈이 들어오면 더 빨리 나가죠? 여러분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식는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빨리 들어온 건 여러분 진짜 쌩하니 나간다고 이게. 그래서 제발 동영상 볼 때는 여러분 차분히 그냥 시간 내서,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못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다 봤다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엉망으로 봤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동영상은요, 정말 차분히 끈기 있게 보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최고 좋은 효과를 볼 겁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여러분 기본 강의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